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조직국장 신동상입니다. 좋은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오늘 교육은 집단 임금교섭 및 경북 단체교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이 작년에 체결됐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첫 번째로 보시면 노사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작해서 월 1회 진행하기로 했고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올해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부터 1년 기본급은 200만원이 넘고 2년 기본급은 200만원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월 68,000원 정액으로 둘 다 인상되었고 1년 대비 3.2%, 2년 대비 3.5%로 지금까지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2024년에 218만 6천원이 지급될 거고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조리사 면허수당 5%가 가산되어서 보시면 208만 5,300원 2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원들이 되겠죠. 198만 6천원 둘 다 정액으로 6만 8천원 인상되었고 2024년 올해 3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공무원이 올해부터 15만원으로 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결정을 했고 올해 1월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1월 17일부터 15만원으로 지급될 겁니다. 세 번째로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 2월달에 있는 설날부터 85만원씩 지급될 겁니다. 그래서 연 10만원이 올랐고 작년에 160만원이었던 게 올해부터는 17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2월 설부터 지급됩니다. 근속상은 급간 금액은 늘지 않았는데 호봉 상한이 근속 상한이 2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회계연도 3월부터 22년 금액은 85만 8천원 되겠죠. 그래서 22년 차들은 85만 8천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총 보시면 기본급이 이렇게 늘었고 근속상이 상한이 늘었습니다. 급간 금액은 39,000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급식비는 만원이 올랐고 위험금수당은 그대로고 명절휴가비가 10만원 올라서 170만원 전기상여금 맞춤복지비는 그대로 이렇게 지급이 될 겁니다. 저번 주에 처우개선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급이 될 겁니다. 자,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평가해보면 평가해보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2022년 집단교섭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진행된 교섭이고 기억하시면 2022년 11월달 그리고 2023년 4월달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학비노조가 최초로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그 성과로 아까 보셨던 임금체계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임금체계협의회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냐 보시면 교육공무직 우리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체계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 자,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임금체계,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한 직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올해 예산이 약 7조가 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도 줄였지만 교육청 예산도 줄여가지고 약 7조나 준다고 정말 저항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진행된 신학기 총파업의 여파를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내 타결하겠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의지가 강했고 그 의지를 교육청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시면 7월, 11월 작년에 우리가 큰 서울상경투쟁, 총궐기 투쟁을 진행했죠. 그래서 급식실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처음으로 임금교섭에 담아냈습니다. 2023년 임금교섭 그 다음에 큰 투쟁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2023년 임금 체계협의회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임금 협약안입니다. 보시면 노사협의를 한다. 양측은, 노사 양측은 뭘 할 거냐? 교육공무원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사측하고 노측하고 다 같이 모여서 8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한다. 그래서 8월부터 지금 12월까지 5차례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도 들어오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체가 참가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전국 지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현 임금 체계, 교육공무직원의 현 임금 체계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금 단체 협약안을 통해서 올 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1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의 기대 효과.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저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거다. 2017년부터 집단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매년 파업 아니면 총궐기 투쟁으로 사실 노사가 교섭만 들어가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수 있을 거다. 최소한 공무원 임금의 80% 90% 수준의 임금이 안정화되면 노사관계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 예산도 거의 정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임금보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급식, 돌봄 등 학교 교육복지 기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노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인력 충원이 될 것이다. 왜? 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가도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임금 체계가 완성되면 다른 비정규직들도 임금 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공 부분에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면 기대 효과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쟁점과 로드맵은 뭐냐 보시면,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저희는 그게 지금 현재 최고의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사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공정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무가치 평가를 통한 공동연구를 해야 된다. 전체 교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된다. 교사의 몇 프로를 할 것인지 공무원의 몇 프로를 할 것인지가 가장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비정규직의 여러 직종 간의 직무가치 평가를 반영해야지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기본급은 동일하게 가자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자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직종 간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치면 그 차이는 이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를 보고 수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노사만이 모여서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도 다 같이 모여서, 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아주 길게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 소요 예산과 교육청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임금체계가 개편된다는 것은 1년에 100만 원 오르는 지금 현재 교섭 상황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임금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 거고, 근데 교육청 예산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만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체계 개편 협의 과정에서 좀 드러난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보시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됐고 그 일을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주체로 인정을 하려고 하면 임금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 출발이 임금체계다.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임금체계다. 네, 1유형, 2유형 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게 되면 노사관계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사관리도 체계화되고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측은 교섭 담당자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섭 담당자들입니다. 그 교섭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게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임금체계가 그렇게 나쁜 거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판단 받기라는 문제의식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 수준. 합리적인 임금 수준 설정이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임금 수준이 현재 60-70% 수준인데 공무원 대비, 정규직 대비. 그런데 뭐 50%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80%, 90%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게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측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서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임금 수준이 거의 뭐 100만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년 동안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공무원들은 한 2배 정도 올랐으려나? 그 정도 되니까 우리 보고 생각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많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된 거하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된 거 치면 우리는 이제 300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교사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이야기는 교사들도 공무원들도 이 정도 됐으면 적정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교사 공무원은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규직 대비 공무원 대비 동일한 임금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80% 얘기했고 많으면 뭐 90%까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입직과정, 권한, 책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반영해서 임금 수준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도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교사 공무원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어렵다.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입직 과정이나 뭐 권한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이 어렵다. 근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동일한 임금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직무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 공무원과의 임금 수준 차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무가치가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무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항상 교육공무직은 쉬운 일, 단순한 일, 보조적인 일을 한다는 근거 없는 인식만 있기 때문에 직무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측은 과연 공정하게 노사의 의견이 전혀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되기는 어렵지만 거의 공정하게 50대 50으로 반영돼서 직무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 내용이 정말 노동조합에 안 좋은 내용으로 나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 직무평가는 결국에는 노동조합이 하자는 이유는 노측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근거만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불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급 수당책에 대해서, 자, 우리는 임금 수준 설정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임금 체계를 논의하자. 예. 임금 수준을 설정해 놓고, 자, 이걸 몇 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천천히 논의해 가자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면 4년 정도 본다. 우리는 최소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당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당장 하자고 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가 이 임금 체계, 지금 현재 임금 체계가 가장 합리적인 건지, 아,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치면 정말 개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지가 중요하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까지는 큰 고민이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매년 2017년부터 조금씩이라도 임금이 올라왔지 않냐.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하자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임금 교섭을 통해서 2024년에도 노사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임금체계 개편의 중요성 보시면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학교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 임금체계면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 우리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의 정당한 노동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 공무원 대비 교육공무직의 공정한 임금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100%면 우리는 한 8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현재 교섭 관행으로는 차별만 고착화된다. 아까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정규직 대비 현재 70% 수준입니다. 이게 임금 교섭으로는 계속 그냥 그렇게 평행성만 달리는 거지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80%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저 보시면 물가는 작년 대비 이제 7.8%, 7%, 8%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3%, 4%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겁니다. 요거를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하면. 마지막으로 임금 인상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교육공무직은 학교의 교육 주체로 되려고 하면 법제도 개선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전망을 보시면, 자, 임금체계 개편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자는 치고 교육청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 건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사용자가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의 의지를 진짜 임금체계 개편할 건지 말 건지를 의지를 볼 수 있는 큰 투쟁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개편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합리적인 전체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노사 간에 적어도 전문가들도 함께 되는 그런 연구 영역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직무평가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을 총평가해보면 작년에 학비노조 최초로 신학교 총파업을 했고 11월 두 차례의 서울 상경투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쟁취해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 간에 드디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2023년 임금교섭 우리의 투쟁이 통해서 쟁취한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우리 조합원들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투쟁으로 집단 임금교섭도 이기고 집단 임금교섭 협의회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2024년도 4년에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임금교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경북 단체교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교섭은 전국 17개 시동교육청과 교육부와 그리고 전국 17개 지부 우리 노동조합이 함께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가 함께 교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교섭은
2022년 3월 달에 체결됐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올해 3월부터 다시 교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경북 단체교섭의 제 10조거든요. 10조는 조합원 교육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 교육청은 기간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기별 4시간, 반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며 회계연도 내에 적치 사용할 수 있다. 반기에 4시간 쓰거나 아니면 1년 동안 8시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적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노동조합은 교육 실시 전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도 굳이 협의는 하지 않지만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알려주고 경북교육청이 공문을 내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항,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이 방학 중에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참가하는 경우 유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중에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고 유급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무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근무일은 말 그대로 나중에 연차나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 근무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3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발급한 교육 참가 확인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지금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교육 이수증을 학교로 제출하고 그 제출된 걸 보고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항이 100개 조항 가까이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쫙 있는 거고 요거를 전체 보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압축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0조 조합원 교육은 반기별 4시간 적치 사용을 가능한 거고 주휴수당, 근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나와 있었죠. 그게 이제 조합원 교육 내용이고 자, 34조는 휴직하고 휴직에 대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질병휴직은 60일 이상, 60일까지는 병가를 쓰면 되니까 6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총 근무할 때 동안 1년만 사용할 수 있고 정말 1년 동안 치료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총 2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질병휴직은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근속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 것들에 인정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병역휴직, 군대 갈 경우 그 소요기간 그 다음에 하지만 경력은 인정이 안 된다. 참 이게 나중에 꼭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이 19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대 갔다 오는데 경력이 미인정돼서 다시 복직 하니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경력이 인정되는 걸로. 세 번째로 산재휴직. 산재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90일, 그래서 90일이고 간병일 경우, 요게 이제 경북밖에 없습니다. 간병일 경우에는 1년이다.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총 일하는 기간 한 번은 1년 동안 간병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은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90일. 노조전임휴직. 노조전임휴직은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8세 이하 2학년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당 3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은 경력이 인정이 된다. 3년을 쓰는데 1년은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90일 동안 휴직을 해줍니다. 이거는 본인이 쓰지도 못하겠죠. 연락이 안 될 경우, 이럴 경우 90일까지는 휴직을 내준다. 요거는 경력이 미인정이다. 여덟 번째로 공직에 취임한 경우, 선거에 지방선거나 총선 이렇게 당선됐을 경우 재임기간 동안 휴직 처리하고 경력은 민정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배우자 동반 휴직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근무를 가거나 유학, 연수를 갈 경우 2년 동안은 휴직을 내주겠다. 다만 경력 민정이다. 마지막으로 불임 및 난임 휴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없는 건데 다른 교육청에 요건 거의 최초로 됐습니다. 1년 내주고 하지만 경력은 민정이다. 그래서 경력 인정되는 걸 한번 보시면
산재휴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 전체 인정되는 기간은 경력 인정된다. 가족돌봄휴직은 90일 동안, 노조자님 휴직은 전체가 경력 인정된다. 육아휴직은 최초 1년 경력 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조 근로계약입니다. 요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2항입니다. 2항. 1항은 뭐 상시근무자, 방학중 비근무자로 나눈다 뭐 이런 내용이고, 2항은 방학중 비근무자가 방학중에 근무할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방학중에 근무하기 싫으시면 근무를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작년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서 넣었던 건데, 재작년에 매해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이거 교부 못 받으신 분들 많죠? 이걸 교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 회의를 통해 가지고 1월 말 2월 초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반드시 교부해라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 안에 재량휴업이나 뭐 청소일 같은 걸 정확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 교부하도록 우리 조합원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안에 뭐 재량휴업이나 청소일 같은 것들을 꼭 담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조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의 근로시간은 7시간 반 근무에 30분 유급 휴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8시간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근로기준법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 휴게 시간에 뭐 집에 가시거나 뭐 은행을 가시거나 이런 것들 뭐 상관없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단체 교섭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58조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첫 번째로 일주일을 만근하면 생기는 주휴일이 있고, 두 번째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죠. 두 번째로 근로자의 날이 있고, 세 번째로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로 쳐서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관공서 휴일도 포함한다. 지금 이제 지급받고 계시죠? 대부분이 1월 1일은 지급받으셨죠? 아직 지급 못 받았겠구나. 1월 17일 날 지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일요일 제외는 뭐 8월 15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제외로 돼 있고, 지금은 뭐 대체휴일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미발생이다. 앞서서 주휴수당 미발생 하나 있었죠. 뭐냐? 조합원교육. 이것도 주휴수당 자체는 미발생이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재량휴업일입니다. 재량휴업일은 연간 3일이다. 필요할 경우 휴일이 변경 가능하다. 뭐 5월 3일이 재량휴업이었는데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애들이 뭐 몇 명이 나온다. 그래서 재량휴업을 좀 바꾸자.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날도 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똑같이 연장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휴일을 줘야 됩니다. 이거 팁을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재량휴업이 3일 미만인 경우 3일 범위 내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재량휴업일이 2일이다. 1년 통틀어서 2일밖에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무조건 재량휴업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일간의 재량휴업을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59조 연차 유급휴일은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내용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방학중 비근무자가 대부분이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경우 상시근무자의 근무일수 비례를 한다. 상시근무자가 365일을 근무한다면 방학중 비근무자는 뭐 280일 근무한다. 그러면 그 비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60조 특별휴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휴가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본인 결혼 있고, 뭐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부모 사망할 경우 5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할 경우 3일, 자녀의 사망일 경우 3일, 이렇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거나 뭐 그런 분들은 하루,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뭐 삼촌, 그 다음에 그 형제자매 배우자, 뭐 숙모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뭐 외숙모 외삼촌, 뭐 이런 분들 경우 하루,
본인 입양은 20일. 예. 군 입양 자녀를 둔 조합원은 입양 당일, 예, 입양 시에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 휴가를 쓰고. 가족 돌봄 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틀이고, 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뭐 장애인 뭐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한부모 가정이다 이럴 경우에도 3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난임 휴가는 총 3일인데 하루가 유급입니다. 예. 뭐 난임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거나 이런 부분은 3일 동안 휴가를 보장해주고 하루는 유급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작년에 적용된 정년퇴직 준비휴가, 이거는 계속 근로기간 10년 이상 5일이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정년퇴직할 경우 5일을 지급되고, 그 5일은 정년퇴직하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군 입영 자녀도 입영 당일도 되겠지만 수료식 같은 경우에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61조는 병가. 병가는 우리가 총 60일이 있습니다. 30일만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고 총 60일 중에 유급이 30일 있다. 정말 뭐 병가 때문에 쉬어야 되면 무급도 30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급 병가만 사용할 경우 휴무일과 휴일을 재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급 병가를 사용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30일만 사용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62조 공가입니다. 예, 공가는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공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보시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체험학습, 현장학습, 뭐 보건증 발급 등은 출장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한 가지 더만 얘기 드리면 보건증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학교급식 비용 기본 방향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발급 비용은 학교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뭐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22년에 체결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우리 경북 단체교섭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인천 단체교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어떠신지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투쟁력이 뿜뿜할 수 있는데, 한번 전국 최고의 단체교섭 인천 단체교섭하고 경북교육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 교육 보시면 반기별 4시간이죠. 그러면 1년에 총 8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보시면 연간 24시간 적치분할 가능합니다. 예. 적치분할이라는 거는 뭐 4시간씩 6번 해도 되고 뭐 8시간씩 3번 해도 되고 아니면 총 24시간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3배나 가까이 조합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리고 신규 채용 노동자에 대한 소개 시간이 저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경북은 신규 채용 우리 하신 분들 매번 가입시킨다고 학교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천은 그냥 모여가지고 연수할 때 한번 딱 소개하고 쫙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겠죠? 네. 자, 두 번째로 휴직을 보시면 휴직 중에 중요한 건 몇 개 뽑았습니다. 육아휴직 보시면 1년만 경력 인정되는데 경북은 여기는 전체가 경력 인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마음껏 써라, 경력 인정해줄게. 이렇게 아까 앞서 얘기 드렸지만 경력 인정은 뭐 근속수당도 그렇고 뭐 퇴직금도 그렇고 이렇게 다 정해되는 겁니다. 근속수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치 날아가면 뭐 8만원 날아가면 내년 8만원 더 받는 거고, 퇴직금도 3년치를 더 받는 2년치를 더 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보다 훨씬 많겠죠. 산재휴직 이것도 보시면 산재휴직은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그것도 누가 주냐? 근로복지공단에 줍니다. 교육청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일하다가 다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70%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대로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30%가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겠다 해서 1년 동안은 지급을 했습니다. 뭐 업계가 인대파야 되면 보통 6개월 쉬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100만원 중에 70만원만 받는다고 치면 인천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다 받습니다. 정말 차이가 크죠? 자, 유급휴일도 보시면 재량휴업 경북은 3일입니다. 인천은 4일입니다. 요게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올해 사실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방학 중에 공휴일 주휴일 주는 거. 보시면 우리는 방학 중에 2주간의 근무가 있어야 된다. 사실 요일은 중요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월요일에 한번, 금요일 그 다음 주에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근무를 해야지만 토, 일요일이 유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보시면 방학이 시작하는 주나 방학 중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근무하면 토, 일요일을 유급으로 준다. 우리 작년 12월 29일까지 근무했는데 왜 30일, 31일을 안 주냐 하시는 분들 많았죠. 29일까지 근무 안 해도 그 주 월요일까지만 근무했어도 30일, 31일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2주가 아니라 한 주만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 주 토요일 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연차도 보시면 요게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시면 우리는 근무일수 비례로 줍니다. 사실은 인천도 거의 비슷할 건데 뒤에 내용은 나올 건데 우리는 많아봤자 12일에서 13일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인천은 최소가 14일입니다. 문구 자체가 14일이 되지 않는 조합원은 14일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14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다른 건데 우리 조합원들 보시면 많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잘 따내야겠죠. 우리도 정년 퇴직자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8월 말에 퇴직하시면 6개월 일한 거에 대한 연차 수당 없고 현재는 2월 말에 퇴직해도 1년에 대한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퇴직하나 2월 말에 퇴직하나 그냥 1년치만 받고 퇴직을 하시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정년 퇴직자는 근무일수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한다. 6개월만 8월 말에 퇴직하면 그 6개월치만큼 연차 수당 한 1년 반을 받고 퇴직하는 거겠죠. 2월에 퇴직하신 분은 2년치를 받고 퇴직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시도가 있는데 특히 인천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저도 한숨이 나네요. 자, 경북 특별휴가 보시면 경북은 난임휴가가 3일입니다. 하루가 유급인데 여기도 똑같이 3일이고 이틀이 유급입니다. 유사산 휴가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유사산 휴가가 있다. 3일이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아시겠지만 2, 3일인데 여기는 그냥 동일하게 전체 3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휴가는 입영 당일만 경북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인천은 입영 당일 플러스 수료시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년퇴직 준비휴가라는 게 5일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정년퇴직 준비휴가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장기재직휴가입니다. 보시면 5년에서 10년 할 경우 5일 주고 10년에서 20년 할 경우 10일 20년에 30년 할 경우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줍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는 1년하고 퇴직하시는 분은 딱 5일치 31년 만에 5일 딱 받고 퇴직하시는데 인천은 5년에서 10년 동안 5일 쓸 수 있고 이렇게 쭉 하면 5일, 10일, 20일, 20일 31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총 5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하신다. 우리의 11배나 받고 퇴직하신다. 저희도 이제 장기재직휴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제 9호 휴가 저번에 우리 포항에 지진 나고 물 홍수 나고 했을 때 우리 자분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 9호 휴가. 근데 우리는 없죠. 인천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통일하게 만들었습니다. 5일 동안 주겠다.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 5일간 휴가를 줄 테니 그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내용이 좋죠. 마지막입니다. 병가는 우리는 60일 똑같이 있는데 그 중에 30일만 유급인데 인천은 60일이 유급입니다.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경북은 현재 직종협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종교섭을 하고는 있는데 경북교육청 그 담당 부서 전체가 직종교섭에 대해서 수용안을 한 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종교섭을 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 직종교섭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의 직종교섭 한번 보시면 그냥 공통적인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는 320일이다. 전체 근무일수가 321일입니다. 전남 이런 데 보시면 320일이 있긴 있는데 거기 조리원 이런 부분인지 전체가 320일인데는 인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병가, 휴가, 공가 등 대체 인력 인건비는 무조건 교육청에 준다. 왜? 휴가나 병가나 공가를 단체 교섭에 명시를 했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쓸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무조건 대체력비는 교육청에서 주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종에 대해서. 전체 직종. 네. 그리고 요거는 상시직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시직종 자율연수가 10일이다. 상시직종은 자유롭게 한 10일 정도의 연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직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기가 좀 그랬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뭐 조리원 직종교섭 내용이 보고 싶다 하시면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내용만 적었습니다. 인천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숨도 나시고 투쟁력이 뿜뿜하십니까? 예. 저는 좀 투쟁력이 뿜뿜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얘기 좀 더 드리면 인천 단체교섭은 182일간의 천막농성을 쳤답니다. 그리고 그 천막농성을 치는 동안 모든 직종이 투쟁에 돌입했었답니다. 뭐 출퇴근 선전도 하고 천막을 지키기도 하고, 예. 그리고 2차례나 되는 총궐기 투쟁을 진행했답니다. 그 투쟁의 사실은 산물입니다. 그냥 가만 앉아서 뭐 진보교육감이라서 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정말 인천 지부가 열심히 투쟁했고 그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해서 만들어낸 투쟁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경북도 정말 인천을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교섭을 한번 쟁취해보자,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우리 조합원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 집단 임금교섭도 사실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따낸 우리의 산물이고, 이번 2024년 단체교섭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투쟁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일 겁니다. 우리 정말 2023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고생하셨고, 2024년 정말 우리 조합원들 건강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